가장 짧은 시간 내에 기능이라든지 체력을 빨리 키워줄 수 있는 운동이고 죄송한데 질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우진용 선수보다 진정한 피지컬백의 승자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박진영 선수가 떨어졌습니다. 뭐 국대이지만 예전의 국대죠.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정혜민 선수는 현역 경륜이고 우진영 선수 같은 경우도 체육관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세 번은 운동을 해요. 아무리 바빠도. 저도 일주일에 5번 하루에 1-20분 투자해서 딱 운동하거든요. 그렇게 꾸준히만 하면 충분히 체력 유지. 우리가 맨날 카디오와 근지구력과 스태미나를 사용해야 되는 운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위를 점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경기가 무한 로프 당기기인데 또 하나의 몰빵을 하는 그 운동이 또 나왔네요. 계속 당겨주는 운동이에요. 처음 당겼을 때 알았을 겁니다. 몇 분짜리 운동일까? 5분 이상, 10분 이상 줄이 돌려져 있는, 그리고 당겼을 때 강도라든지 두께감 이런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시작할 때 우진영 선수 같은 경우는 아주 빠르게 당기진 않았어요. 근데 정혜민 선수는 초반에 좀 빨리 당기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오래 와, 별일이 다 있네요. 제가 방금 리뷰를 촬영하다가 갑자기 손님이 옆에 오셔가지고 손님인가 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피지컬 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지 하면서 봤더니 기자분이 피지컬 백의 열풍이 부는데 이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운동에 대한 수요라든지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많이 체감하진 않아요. 여기에서 저 피지컬 백 때문에 크로스핏 하고 싶어요 막 이런 문의를 뭐 많이 받지는 않고 있는데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크로스핏 한번 해보고 싶다. 크로스핏이 역시 끝판 운동이구나. 체력에는. 이런 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기자분이 와가지고 오늘 기사가 나갈 건데 바로 이 인터뷰를 하러 오셨네요. 근데 기자분 정말 잘 오셨네요. 제가 피지컬 백 리뷰를 하고 있는데 기사를 쓰러 오셨으면 그래서 제가 한 20분 떠들어 드렸습니다. 컨텐츠 한 2개 나왔는데 아무튼 기자분 잘 쓰시기 바라고요. 정혜민 선수 그러니까 상체 쪽의 운동들은 많이 하지 않죠. 아무래도 경륜 선수다 보니까. 그래서 상체 운동 자체에 대한 체력 분배, 에너지 사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서 좀 미숙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좀 많이 좀 빠르게 당기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해도 끝이 안 나기 때문에 뭐 지친 건 마찬가지예요. 우진영 선수도 가다가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지치고 뭐 이런 건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쨌든 하면서 이거 2-3분 내로 절대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두면서 계속 하고 나중에는 그냥 무아지경으로 눈 감으면서 하잖아요. 진짜 저도 운동할 때 힘들 때 진짜로 눈 감으면서 하거든요. 막 너무 힘들면 그냥 하는 거예요. Just do it. 그냥 하다 보면 끝이 나는. 예전에 제가 라이브 영상 했던 것 중에 그 코로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체육관 문도 못 열 때 집에서 홈트 컨텐츠로 1000개 시리즈를 한 적이 있거든요. 뭐 푸시업 1000개, 윗몸 일으키기 1000개, 스쿼트 1000개, 버피 1000개 이런 걸 했는데요. 하다 보면 끝이 납니다. 그냥 그런 더 강력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숫자 단위의 경험을 해보다 보면 이게 무감각해져요. 이거 언젠가는 끝나겠지. 그리고 크로스피터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힘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들을 쓰고 이제 나중에 상체가 지치니까 막 뒤로 누워버리잖아요. 물론 이건 정혜민 선수도 했지만 이 상하체를 같이 쓰게 되는 거죠. 우리 크로스핏에서 수평 당기기 동작이 게임즈나 이런 데도 많이 나와요. 무게를 어느 정도 당겨 놓고 또 밀기도 하고 뭐 이런 동작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무한 당기기로 한 가지로만 나온 적은 없지만 저희는 하라면 해요. 1시간 내내라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왜냐면 포기하는 법을 저희는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포기를 하지 않아요. 운동이 예를 들어서 20분짜리가 있다. 그럼 20분 동안 어쨌든 천천히라도 계속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매번 경험을 합니다. 끝내는 운동이 있어요. 물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운동 강도 설정을 잘못하면 캡으로 끊기는 하지만 끝내는 운동이다라고 하면 이제 이거를 최대한 내가 어떻게든 빨리 끝내는 걸 목표로 그 시간 영역에 맞게 에너지를 잘 분배를 해서 이런 것들이 항상 몸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진용 선수도 그냥 당기다 보면 끝나겠지. 그리고 상대방보다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자 이런 거를 마음속으로 되뇌었을 거고 그 상황에 맞게 최대한 본인이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상체를 더 많이 단련을 하고 사용을 했던 우진영 선수가 우승을 했네요. 결국은 이겁니다. 우진영 선수가 탑5에서도 또 탈락위기에서 올라가고 또 탈락위기에서 올라갔는데 결국은 가장 이 5명 중에 약점이 없었던 게 이 사람이 우승을 했던 그
배경이라고 봐요. 약점이 없다. 크로스핏의 운동 방법이 어느 하나 스페셜라이징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하나에 특화가 되진 않지만 모든 그 체력 영역에 대해서 상향 평준화를 만드는 게 목표예요. 마라토너보다 절대 빠를 수는 없죠. 하지만 일반 웬만한 사람들보다는 더 잘 뛰는, 보디빌더보다 근육이 크진 않지만 적절하게 몸이 만들어져 있는, 스트롱맨보다 파워리프팅 선수보다 힘이 세진 않지만 웬만한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더 힘이 센, 체조 선수보다 내 몸을 잘 다루지는 못하지만 웬만한 일반인들보다는 몸을 잘 다루는, 이거에 특화가 된, 이거에 맞춰서 운동을 해요. 크로스핏 피라미드가 있거든요. 맨 밑에는 영양이에요. 영양, 균형 잡힌 영양을 베이스로 해서 우리의 신체가 적절한 움직임과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좋은 원료를 제공해 준 다음에 메타볼릭 컨디셔닝이라고 해서 신진대사,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죠. 에너지를 계속 쓸 수 있는 유산소 운동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의 기본은 달리기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다음에는 짐내스틱스라고 해서 체조, 우리 몸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베이스가 된 후에 그 위에는 웨일리프팅이라고 해서 외부 저항, 중량을 어떤 중량이든 들어 올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죠. 이 외부 저항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운동들을 해야 되고, 그 위에는 이제 던지기, 스로잉이라든지 이런 폭발적인, 그 위에는 이제 스포츠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양한 종류의 스포츠를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신체 기술들을 테스트하고 활용해보는 능력을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피지컬 100 같은 경우는 이제 스포츠적인 관점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예능감 넘치게 풀어낸 겁니다. 어쨌든 우진영 선수가 우승을 하면서 크로스피터들한테 굉장히 즐겁고 축하할 일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진영 선수의 몸이 나왔는데요. 그 토르소도 나왔고요. 본인이 그러더라고. 최종 우승자 몸이라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죄송할 건 없죠. 인식을 사람들한테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신체의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력, 이런 것들을 내는 데에 적합한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보여지는 데 너무 멋있고 완벽한, 깎아낸 듯한 그런 피지컬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관통할 수 있는 그런 몸이어야 됩니다. 적절한 지방도 몸에 있어야만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지방이 없다, 지칩니다. 그래서 인디어런스 유산소 운동을 많이 쓰는 뭐 마라토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방을 보유하고 있는 거는 그 지방까지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보디빌더라고 해서 무조건 풍선 근육이다, 아니죠. 보디빌더들도 적절한 체급에 또 자기의 몸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또 잘 움직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운동 특성상 보디빌딩은 근육을 고립시켜야 되고 분리된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통합적인 운동이라든지 전신을 협응시켜서 해야 되는 운동들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영역이 없고, 보디빌딩 쪽으로만 계속 팠기 때문에 그 운동에 완전히 특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몸도 기능도 거기에 맞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인 능력이 이런 것들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풍선근육 이런 개념이 아니라 보디빌더라는 타이틀을 갖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신체의 기능적인 부분하고는 약간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로스핏을 했으니까 무조건 잘한다, 이런 건 아니죠. 그리고 우진영 선수의 몸이 뭐 힘을 잘 쓰게 생긴 몸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베스트의 몸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시즌 베스트 몸은 아니고, 좀 뭐 술도 좀 먹고 완전히 그냥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하고 있던 그런 몸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이렇게 자기가 우승할 줄 알았으면 더 멋있게 하고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 없이 섭외가 들어왔고 좋은 기회에 출연을 했는데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그냥 육체 능력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 게임을 하면서 이길 줄 아는 승부사 기질이 또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기까지 간 거지, 그 외에 더 잘하는 크로스피터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뭐 광명식이라든지 카를로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왜 떨어졌을까? 까로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왜 떨어졌을까요? 팀빨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승부사 기질이라든지 정신력, 포기하지 않는,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좀 느슨하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정점에 선다라는 거는 어쨌든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피지컬 100을 통해서 진정한 100명 중에 피지컬을 본인이 만들어냈고, 이걸로 우진영 선수는 증명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고요. 뭐 이걸 통해서 막 사람들이 크로스핏을 엄청 하고 싶다, 이런 문의가 올 거라고는 그렇게 많이 기대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있는 사명,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기능이라든지 체력을 빨리 키워줄 수 있는 운동이고, 또 어떤 코치와 운동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깨닫고 운동을 배우고 싶고 좀 더 내가 살면서 지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분들은 크로스핏을 하시러 저희 쪽으로 오셔도 되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크로스핏 체육관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쁘고요. 피지컬 100 시즌2가 한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출전할, 물론 이제 섭외가 들어와야죠. 섭외가 들어올 수 있게 제가 좀 더 유명해져야 되겠네요. 이게 복불복이긴 한데 섭외가 들어가야만 출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그런 선택을 받지를 못했지만, 만약에 시즌2를 하고 섭외가 들어온다면 죄송한데 질 자신이 없습니다. 네, 뭐 그에 맞게 지금부터 또 훈련을 또 해야 되겠죠. 시즌 1에 나왔던 그 베이스를 가지고 또 크로스핏으로도 완벽하게 이 커버가 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 운동 프로그램에 좀 넣어가지고 훈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우진용 선수보다 진정한 피지컬 100의 승자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 바로 다음 시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ABC 코치였습니다. 바이바이.